여러분들께 딱따구리의 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카페를 통해서나 혹은 작년 행사를 통해서 딱따구리가 왜 환경에서 중요한 핵심 종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거창하게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오영재라고 이름도 짓지 않고 딱따구리를 보존하자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자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사실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예전 산업화 이전 대비 몇 도 오른지 아세요? 1.7도? 새 알못들은 좀 잘 모르시나? 새 잘 알은 잘 모르시나? 우리 새 알못, 새 잘 아시는 분과 달리 새 알못은 잘 아는데 1.1도 올랐습니다. 1.1도. 네. 우리가 목표로 잡은 건 1.5도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잡은 건 2도예요. 2도. 우리가 적어도 2도까지는 해보고, 적어도 2도까지는 해보고, 정 안 되면 1.5도까지 해보자고 파리에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 되게 원대한 포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정책 정부 그 담당자들은 숫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얼마 배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몇 도를 줄일 수 있느냐,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각자가 계산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몇 ppm인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새 잘 네. 420 ppm 넘었어요. 420 ppm 넘었는데, 그러면은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몇 ppm이었는지 아세요? 280? 그렇죠. 260에서 280 ppm 정도, 만년 정도 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850년대부터 살짝 올라갔다가 갑자기 몇 년도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랐죠? 1950년대. 예. 1950년대 들어가지고 세상이 기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280 ppm에서 슉 올라가가지고 지금 420 ppm이니까 사실은 1.5배가 늘었어요. 과학자들이 쭉 봤더니 다른 것들도 1950년 이후에 기쳐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형댐의 개수도 갑자기 확 많아지고, 우리 인구도 확 많아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물 다양성이 그 훼손되는 속도도 갑자기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확 달라져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대를 1950년대 이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가속기.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 Acceleration. 이런 거 좀 얘기하면 있어 보여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다 알기 때문에, 아니 기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 대가속기, Great Acceleration이라고 얘기하면 좀 있어 보여요. 왜 대가속이냐?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수치가 폭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버틸만 했는데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발명돼서 1950년대 이후에 마구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먹는 고기, 옛날에는 고기가 비쌌어요. 공장식 축산이 확산한 다음에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확 늘어서 우리가 싸게 먹기 시작했죠. 자, 이 모든 지표들이 1950년대 이후에 복직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학자와 정부 관료들은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수치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다른 개발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를테면 태양광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일단 이번에 목표는 100개를 지어야겠다 하니까, 어디 도시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숲을 밀어내고 짓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짓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숲을 밀어내가지고 태양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나라로 사와요. 이게 이제 국제 감축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프로토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 감축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줄이기 힘드니까 외국에 있는 데다가 발전소 지어가지고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외국에다가 숲을 조성해가지고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수치적인 혹은 이런 것들을 기후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치만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생태를 훼손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이 지구 밖에다가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위성에다가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지구로 들어오다가 반사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공상과학 용어 같은데 이미 러시아에서 소련이었을 때 한번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치를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 생태계가 교란되겠죠. 이곳은 추운 곳이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곳이 되고 저기는 따뜻한 곳이었는데 추운 곳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란돼서 우리와 딱따구리와 북극곰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방식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방식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발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잘 인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인데 브라질의 아마존의 원주민 지도자가 있어요. 아이오톤 크레나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환경위기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부를 이루는 그 유기체, 즉 지구로부터 멀어졌다. 대지는 대지이고 우리는 우리이고 대지와 인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근데 나는 자연이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다. 나도 자연이고 자연도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떤 자본주의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라고 이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나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한 주류적인 접근론은 자연을 나의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배하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만 딱 정해놓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 내 예측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주민 지도자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나도 자연이다, 나도 스스로 변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죠, 딱따구리 이야기하는데. 근데 딱따구리도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거죠. 딱따구리는 사실은 잘 보면 흔한 새거든요. 여의도 공원에서 딱딱딱딱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딱따구리가 무슨 우리는 그냥 새 야생하면 다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딱따구리는 멸종위기종도 있지만 흔한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딱따구리는 나무를 딱딱딱딱 부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무 껍질들이 땅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그것들이 다시 숲을 재생시키는 원료가 돼요. 그리고 딱딱딱딱 부셔놔가지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또 부서지죠. 그럼 또 그것들이 다 숲을 재생시키는 원료가 됩니다. 숲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하나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죠. 딱따구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은 그러한 자연과 기후의 조절자, 자기만큼의 조절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조절을 하지 않고 군림하고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딱따구리를 통해서 숲을 다시 보고 또 숲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보고 환경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딱따구리를 그리고 딱따구리의 달을 지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